여기도 구 바넨랩스 투자가 있었죠. 네, 오픈에덴도 그 바이낸스 랩스에서 투자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오픈헤드는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오픈에덴도 페레나랑 마찬가지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인데요. 조금 특이한 거는 RWA 섹터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여러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RWA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는 좀 드문 편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특이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오픈에덴의 파운더인 제레미는 골드만삭스 출신인데요. 그리고 윙클보스 형제가 설립했던 제미나이 거래소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제미나이 거래소 미국인들은 다 알고 있죠. 네, 이 파운더인 제레미가 또 이 제미나이 거래소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팀원 중에서 바이빗 출신도 있어서 이 크립토랑 전통 금융 커넥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RWA 섹터라고 했는데 왜 RWA인가요? 이게 오픈에덴의 가장 큰 특징은 이 토큰 종류에 있습니다. 오픈에덴에서 총 3가지 토큰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T빌이라고 해서 미국의 단기 채권을 토큰화한 이 토큰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USDO라고 해서 미국의 단기 채권이 배킹하고 있는 일드 베어링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CUSDO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USDO를 컴파운딩하는 토큰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T빌이랑 USDO의 발행량이 많이 늘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여기에 돈이 많이 몰렸다라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결국에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토큰을 매수해서 혹은 보유해서 이 포인트를 더 많이 얻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T빌은 사실상 KYC를 통과해야 민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USDO도 민팅하려면 KYC가 통과된 사람만 민팅을 할 수 있습니다. 뭐 USDO는 이 커브에서 수합을 할 수 있긴 한데 뭐 T빌이나 USDO 둘 다 포인트를 그렇게 많이 안 주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는 없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는 이 컴파운딩 USDO 즉 CUSDO를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USDO는 저희가 그러니까 한국인 입장으로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약간 방법? CUSDO는 지금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여러 멀티플라이어를 통해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 페레나처럼 여러 가지 풀에 예치를 해서 포인트를 모으는 건데요. 각 풀마다 이 멀티플라이어가 다르게 적용이 돼서 본인이 예치하고 싶은 풀의 멀티플라이어를 확인하고 그 풀에 맞는 토큰을 예치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순서가 어쨌건 우리가 USDO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이게 풀마다 이게 요구하는 조건이 조금 다른데요. 어떤 거는 USDO를 들고 있기만 해도 포인트를 주기도 하고 어떤 거는 USDO나 CUSDO를 LP로 묶어서 풀에 넣어야 되는 풀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거는 뭐 YT나 PT를 보유하면 포인트를 주는 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풀에 맞춰서 조건을 달성하면은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로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이 멀티플라이가 제일 높은 거는 어느 정도까지 가나요?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최대 10배까지 멀티플라이어를 적용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YT를 들고 있거나 아니면 네피어라고 해서 약간 펜들 같은 프로토콜에 LP를 공급하면 최대치인 10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펜들이랑 스펙트라라는 곳에서 10배를 줬었는데 최근에 캠페인이 종료되면서 이 10배보다는 뭐 5배를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이게 가중치가 변동될 수 있으니까 가끔씩 확인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요거는 뭐 청산이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니까 그냥 지속적으로 체크만 좀 해주면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전에는 뭐 펜들의 풀을 묶어놨었는데 지금은 네피어로 대피를 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이 두 가지 위주로 좀 하고 있는데 이 공통적으로 두 가지를 좀 추천하는 이유와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다른 점이라고 해야 될까?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 추천하는 이유로
이유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 바이낸스가 여기에 투자를 했기 때문이고요. 사실상 바이낸스에 상장하길 바라면서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을 묶어두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이유로는 이 두 프로젝트 모두 파운더가 독신이 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해킹도 해킹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프로젝트에 예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뢰도 측면에서 독신된 파운더가 운영하는 프로젝트에 돈을 묻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참여자를 봤을 때 오픈헤드의 경우에는 한 14,000명 정도인데 생각보다 소액을 예치해도 순위가 금방 올라갈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페레나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이 예치작을 추천하는 이유는 뭐 남는 테더나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시다면 향후에 에어드랍을 받을 확률이 높은 이러한 예치작 프로젝트에 코인을 예치해 두시는 것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냥 들고 있는 것도 뭐 물론 좋지만 뭔가 그냥 들고 있기에는 아깝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스테이블 닭이라는 것들이 뭐 백커 확실하고 팀 확실하고 이러면은 그냥 적당히 쉽게 리스크 없이 그냥 들고 있으면서 좀 큰 에어드랍들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두 가지를 다 추천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뭐 둘 중에 하나만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쵸. 사실상 예치작은 본인의 취향 차이이기 때문에 본인의 기호에 맞게 취사 선택하시면 되고요. 둘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바이낸스 랩스가 둘 다 묻었다고 하지만 이 페레나의 경우에는 바이낸스가 리드 투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바이낸스 랩스의 투자 비중이 적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오픈헤드는 보시면 바넨랩스가 전략적인 투자를 했고 사실상 다른 VC는 없기 때문에 바넨 상장으로 이어질 확률이 페레나보다는 조금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 참여자가 둘 다 좀 적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프로토콜의 참여자를 좀 비교를 해보면 이 페레나의 USD 스타의 발행량과 이 오픈헤덴의 USD5 발행량의 차이를 보시면 좀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대략적인 수치만 말씀드리면 이 오픈헤덴의 USD5 발행량이 페레나의 USD 스타보다 대략 4배 정도 많습니다. 뭐 물론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경쟁이 덜 치열한 프로토콜을 선호하신다면 페레나에 예치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공격적으로 바이낸스를 기도해 보고 싶다 하면 오픈헤든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페레나가 쉽긴 쉽죠. 아무 뭐 걱정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으니까. 네, 사실상 오픈헤덴이랑 다르게 진짜 관리해 줄 게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남는 스테이블이 있으면 박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오늘의 스테이블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이 친구들은. 뭐 그거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 장이 좋을 때 빨리 종료를 시켜주는 게 저희로서는 좋죠. 그리고 이게 그 예전이랑 또 다른 게 뭐 기간 정해놓고 이렇게 뭐 시즌 1, 시즌 2 이렇게 요즘 안 하잖아요. 뭐 시즌 0을 막 무슨 1년 동안 해놓고 시즌 1 갑자기 뭐 2주, 3주 만에 뿅 해버리는 어떤 그것도 있는데 유니버셜 X라고 뭐 그런 거 있거든요. 그거는 그쵸 다른 거였었는데 아무튼 되게 생각보다 기대보다 오히려 더 빨리 TG를 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뭐 이런 거는 괜찮아 보이네 하면은 일찍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스테이블 예치작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려봤고요. 저는 복지사였고 여기는 데이브의 졸업 앨범 데이브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